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고가 랠리 연일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정말 무섭게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4,660선을 돌파해서 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섰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코스피의 이제 상승률이 참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8거래일 연속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특징은 오늘은 좀 반도체주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현대차가 정말 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는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게 분위기가 물론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겠지만은 특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공개한 다음에 이 로봇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CES에서 확인됐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편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면 또한 울상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이제는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선물 인버스 2배짜리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크게 울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와서 이 7거래일 동안요. 6일 하락했고요. 한 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락할 때 폭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장이 정말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게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계속 이런 질문 드렸던 게 연내에 5,000피 돌파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좀 질문을 바꿔서 1분기 내에 5,000피 돌파 가능할까?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승세라면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금 일단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증권가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거 5,000피 정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순자산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PBR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지금 PBR이 1.4배거든요. 2022년도와 2024년도 사이에는요. 워낙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0.8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선 상태죠. 그럼 1.4배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괜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일단은 다른 나라 지수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만의 이제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PBR이 3배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경제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못 넘을 선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1분기 5,000피 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CS에서 확인했던 이런 로봇주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붙었기 때문에 뭐 오늘처럼 정말로 이렇게 반도체주가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지수는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죠. 환율입니다. 1,470원대 지금 넘어섰거든요. 예. 지금 정부가 구두 경고하고 실력 행사 나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상대로 환율이 지금 1월 들어와서 크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변수로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또 뉴욕 증시와 어느 정도 연동돼 있다고도 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 또 미국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특정 나라만 그런가 이렇게 보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주가가 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 스페인마저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사상 최대치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예. 중국만 좀 안 좋죠, 지금.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요.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는 거. 그걸 또 반대로 해석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달리는 말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에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 빠르니까 좀 내려와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에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가장 큰 눈에 띄고
또 하나의 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 있는 변수는요, 역시나 이제는 파월 의장에 대한 기소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본인이 SNS상에다가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난 이게 기소 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지금 쇼킹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야, 이게 행정부가 사실 연준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욕지수는 올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많은 분들이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더더욱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을 이번에 뉴욕 증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려는 그 시도들이요. 네. 사실 일부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자국 경제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하면서 1970년대 미국이 겪었던 대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했는데 사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는 연준 의장들, 전 연준 의장들의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겠죠. 뭐 그린스펀이라든지 베넨키라든지 앨런 전 의장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거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미국이 신흥국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튀르키예를 뽑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뭐 자국 통화 가치가 엄청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물가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중앙은행장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인플레이션이 80%, 그다음에 자국 통화 가치가요 474%나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위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미국이 이런 신흥국 꼴이 났다라는 이제 성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나오는 게 이러다가 1970년대에 있었던 대인플레이션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이제 닉슨 대통령이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은행장에게 연준 의장에게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해라, 통화량 풀어라라고 이제는 강요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되면서 통화량이 더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폭발적으로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인플레이션 사태가 좀 그 당시에 일어났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위험하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온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내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70년대 그 당시의 사건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받느냐? 역시나 미국에 있는 저소득자분들이 이제 피해를 받습니다. 왜?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또 한 가지의 영향은 미국 국채의 인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이제는 이거 재정 위기까지 올 수도 있어.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제는 당연히 인기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 금리는 이제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또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공황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공급 대책 언제 나오나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이달 중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네. 부분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신년 인사에서 이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달 말 중으로 이제 공급 대책, 그러니까 9.7 대책 그 당시 있었던 공급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이제는 이달 말에 좀 그렇죠.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그래요. 뭐 인터뷰를 보니까 유휴부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서울 외곽에 있는 신규 택지는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지금 예가 있다 보니까 신규 택지 부분은 서울 외곽에는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 내에 핵심 지역에 이제는 공급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수요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공청사라든지 유휴부지에 아파트 공공 택지를 짓되 대신에 위로 높게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1월 말쯤, 이번 달 말쯤에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예. 너무 신중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지난해 말에 이거 공급 대책 하겠다로 얘기했다가 다시 그게 또 연기가 돼서 1월 중순에 얘기하겠다 하다가 지금 1월 말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공급 대책 나오는 거야?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이런 부동산 시장은 악재가 되기 때문에 언제 할 거야라고 차라리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만약에 말을 꺼냈으면 확실하게 이제 공급 대책에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토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렇죠. 물어봤단 말이에요. 기자분들께서.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사항 없다. 토지에 대해서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이유를 정책의 일관성을 뽑았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만약에 토호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더 혼란함을 주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토호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는 뉘앙스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같이 이번에 공급 대책을 볼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들이 생기면 그 정책에 적응을 또 하게 되잖아요, 시장은. 네. 그래서 서울시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된 이후에 거래 심리가 다시 좀 들썩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 노원구, 성북구, 그러니까 신규로 지정된 지역들은 다시 집값 거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다만 기존 강남 3구는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게 민간 이제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 토지 허가에 대해서 이 허가의 건수를 이제는 조사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10월 20일과 11월 28일 사이에 그러니까 40일간의 이제는 토지에 대해서 이 허가 건수랑 그다음에 40일 동안 그러니까 11월 29일과 1월 7일까지 40일 동안에 이 허가 건수를 조사해 봤더니 이게 13%가 허가 건수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할 테니 허가해 주세요라고 이제는 신청을 한 거고 토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곳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 건수가 늘어난 거고 허가 건수가 늘어난 걸 봤더니 이제 강북구라든지 특히 노원구에서 크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내역이요 117%나 증가가 됐는데 284건에서 615건이 됐습니다. 같은 이제 40일 동안에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역시나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아시겠지만 중개 상계 쪽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발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갔을 때 투자도 될 수 있다라는 이제는 강한 니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중저가 아파트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허가 건수에 허가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는 것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왜 강조드렸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허가 건수인 거지 이게 실거래가에 대한 거래 건수는 아닙니다.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 건수도 늘었지만은 실제 실거래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래 건수도 같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확실히 실수요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로 본다 그러면 허가 건수는 늘었는데 오히려 거래 건수는 소폭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면 허가 신청을 했다가 이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강남은 둘 다 줄었습니다. 신고 건수도 줄었고 거래 건수도 줄었고 그러다 확실히 이렇게 실수요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대책으로 내놨고 토허제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 대책까지 내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번 정권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퍼즐이 좀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가벼운 얘기 해보죠. 네. 두바이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네. 저는 좀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래도 요즘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 하실 줄 아시죠? 네. 두쫑쿠. 두바이 네. 쫀득쿠키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안 드셔보셨어요? 네. 자녀분들 이렇게 갖고 오지 않던가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십니까? 예. 아니 먹어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네.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막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잘 팔린다는 얘기 뉴스에서 연일 나오잖아요. 네. 경제 전문가로서는 이런 현상들 좀 어떤 생각하면서 보세요? 일단 뭐 긍정적이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뭐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이런 소비 트렌드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하나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반짝 인기라 저는 소매 패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총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카다이프라고 해서 면이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는 중동의 이제는 소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얇은 면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삶아 갖고요. 이런 그 보시면 뭐 마시멜로로 이제 감쌉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스타치오라고 해서 이 잼을 이렇게 섞어 갖고 피스타치오요. 예, 피스타치오. 죄송합니다. 피스타치오라 이제는 섞어서 이렇게 이제는 마시멜로와 둘러싸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게 쫀득하다 그래서 이제는 두총크라고 이제 부르는 예.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카다이프, 그러니까 면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피스타치오, 예. 이 피스타치오도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대형마트에서 이미 20%나 가격이 올랐고요. 이 피스타치오가 미국산 국제 시세로 본다 그러면 파운드당 12달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전보다 이게 1.5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잼을 만드는 건데 이 피스타치오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뭐 두총쿠가 그러면 당연히 원재료가 오르다 보니까 또 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저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에서 만들려고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재료를. 근데 가격도 비싸지만 사실 재료 수급이 쉽지 않아서 배송도 꽤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사실 디저트집뿐만 아니라 뭐 초밥집, 닭발집 이런 음식점들에서도 두쫀크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모처럼 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크로스셀링, 그러니까 교차 판매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커피숍 가보면 항상 계산할 때 앞에 보면 쿠키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커피를 살 때 같이 쿠키도 팔려는 게 이게 바로 이제는 판매 전략 중에서 크로스셀링이라고 얘기해요. 교차 판매를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죠. 두총쿠가 워낙 이제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두총쿠 팝니다라고 했다가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손님들이 두총쿠를 사다가 다른 것도 같이 사시거든요. 이 교차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크게 이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이런 불경기 가운데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중요한 어떤 매출 상승의 모멘텀이라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미끼 상품으로도 이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총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게 되면은 끼어 팔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재료 수급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고 무엇보다 재료마저도 지금 아예 없는 수준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요즘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다고 해요. 카다이프,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산 면 있잖아요. 예. 그거 대신에 소면을 드시는 맞아요. 예, 이런 분들도 나와서 지금 소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런 꼼수는 쓰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매출 증대로서 크나큰 정말 지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매출 증대의 어떤 키포인트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뭐 반짝 인기겠지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와중에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이렇게 뉴스에서까지 두총쿠가 인기란다라고 하면 또 뛰어들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기에는 뭐 과거 대만 카스테라, 탕후루 등등 이게 순간적으로 유행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반짝 인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소매, 특히 음식점에는요, 이렇게 사이클이 좀 존재합니다. 특별한 이제는 레시피라든지 특별한 인기를 끄는 것들이 반짝 인기를 얻다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고요. 탕후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문제가 뭐냐 그러면 대만 카스테라도 마찬가지고요. 시설 투자 대비해서 이제는 이윤을 얻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BE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손해분기점을 맞추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특징이 있죠. 소상공인 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대만 카스타도 그랬고요. 탕후루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원가는 높은데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겠고요.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요식업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당 지금 30만 원짜리 나온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30만 두쫑쿠가요. 원이요? 물론 양이 큽니다. 어. 양이 큰데 30만 원짜리가 나왔다라는 점은요. 확실히 그 너무나 많은 이제 소비를 이런 쪽에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섹터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트렌드에 흘러가는 것도 네. 좋지만은 합리적인 소비가 좀 필요해지는 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